대중은 정치와 박문안 빅샷들이 궁금하다. 그래서 요즘 정치 평론가들도 스타다. 우와. 그중에 직설 화법을 날리는 이 남자, 별명도 직구왕 규제갑이네. 헐. 정규제 논설실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조회수가 70만 명이란다. 이 남자의 매력 도대체 뭘까? 안철수 책들은 좌빨들이 프로그래밍한 말들을 골라 생각 없이 말한다 라고 거침없는 독설을 날리는 이 양반. 궁금해. 정규제 논설실장을 모시고 뜨거운 대선 전쟁을 해동난마해보자. 네, 정규제 한국경제 논설실장 모셨습니다. 캐도남마의 첫 소식 안녕하십니까? 너무 그럴듯하게 소개를 하는데. 예. 괜찮죠? 요즘에 인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좀? 글쎄, 언론인은 인기하고 관련 없이 사는 사람이 원래 언론인이죠. 네, 언론인은 욕을 먹는 게 업보다. 우리 윤석열 편남세선 대표가 한마디 했는데, 윤 실장이 동조하십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언론인이 사실은 대중의 지지를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하는 일은 썩 좋은 일은 아니죠. 그건 이제 정치가들이 몫이고 또 연예인들의 몫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요즘은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욕을 하기도 하고 댓글 달아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죠.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책을 내셨어요. 착한. 예, 너무 착한? 너무 착한. 여기서 문제가 너무입니다. 부사가 너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느낌인데. 자, 이 책을 왜 쓰셨습니까? 사실 이 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워낙 이제 착하다는 말은 사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 착하다는 뜻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노선트하다. 이노선트, 순진하다. 네. 순진하다. 네. 또는 우리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선의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때 그 선의라는 말은 모르는 상태의 이런 뜻입니다. 뭘 모르는 상태. 뭘 모르는 상태의 이런 뜻을 선이다 이렇게 우린 좋게 표현하죠. 굿도 착한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으로 착한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아니고 이너슨트로 썼다. 이노선트나 또는 굳이 우리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선의로 선의의 제3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뭘 모르고 있는 법을 모르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관계없는 제3자가 이 말이죠. 선의의 제3자라는 뜻은 이제 그런 뜻으로 착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안철수 후보 지금 이제 후보가 됐죠. 근데 후보 본인이 굉장히 좀 착한 척해요. 선한 척하고. 척하다. 그러니까 잘난 체하다. 이거 잘난 척하다는 잘나지도 못한 놈이 잘난 척할 때 척이란 단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론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안철수 교수는 어떻게 보면 대중의 아까 인기라는 말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대중의 인기가 몸속에 계속 축적이 되면 대중의 인기가 몸속에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그게 독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면 이제 무슨 연예인들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들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 동안 물론 윤여준 씨 같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청춘 콘서트 같은 것을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아닌 어떤 다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청춘 콘서트 같은 걸 다니면서 대중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스스로가 본인 아닌 다른 어떤 자아를 느끼기 시작하고 일종의 위인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착각에 빠질 수 또는 메시아 컴플렉스 같은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무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철수 교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아, 이분은 아직 생각이 영그러지지 않은 분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은 안철수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일종의 공약집인데 네.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깊은 고뇌를 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 문제다, 건강보험 문제다, 또는 뭐 중소기업 문제다, 일자리 문제다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수박 끄달기식의 표피만 이렇게 수박 끝만 핥고 있는 진단과 대책들이 쭉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모든 국민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투표를 하죠. 네. 그 인기가 높은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라고 몇 가지 안을 정해서 국민들에게 던지면 이제 갈리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네. 학생도, 고3 학생들도 약간씩은 휴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네. 만장일치죠. 네, 만장일치죠. 그래도 역시 고3 학생은 학업에 매진하는 게 좋아. 이것도 만장일치예요. 네,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은 약간의 휴식이 필요해. 라는 말로 방학을 왕창 늘린다든가 네.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뭐야 그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 그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검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저 우리 정치를 한번 바꿔봅시다. 또는 우리 착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게 전부죠. 그 자기가 거기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씩 자기의 지나간 스토리들을 위인전에 맞게 일종의 기억의 재구성이라고나 할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앞뒤 얘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실과 점차 달라지는 얘기들이 쌓이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군대 갔던 얘기라든지 뭐 단란이 뭐예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단란주 좀 얘기해. 뭐 자기는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인 것처럼 또는 술도 안 먹어본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착한이라고 쓴 것이 사실은 그 책을 써서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안 교수 본인이 누구로부터라도 좀 그 내용을 좀 전해 듣고 네. 우선은 기분 나쁘겠지만 네. 사실은 깊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던 것인데요. 네. 혹시 안철수 원장을 직접 만나보셨지요? 아쉽게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예.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직접 만나보셨으면 더 도움이 됐을 뻔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났으면 싫은 소리를 좀 하고 네. 했을 겁니다. 근데 지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해서 이제 정치를 나온다고 하던 그 시절 지나서 올 봄에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막 거론이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어떤 합리적 관심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 원장의 강연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동영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그 프로 같은데 개그 프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무릎팍도사 그런 예능 프로죠. 예. 예능 프로들 이제 동영상 같은 것을 다 모아서 시간을 내서 쭉 봤어요. 네.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안 되겠다기보다는 이분은 전혀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 열광하고 대중들이 있을까? 열광하면서 그 열광한 것이 자기 몸에 쌓이고 있는 거죠. 그 점차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아닌 자기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딴 원장은 말하자면 어떤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숙련을 겪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은 어떤 자기 스스로가 과중한 무슨 역사적 책임감 막 이런 것이 이제 올라오는 중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시기가 몇 번씩 지나면서 인간은 성숙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죠. 착한 척 하는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네. 혹시 착하지 않은 부분 또 명확히 발견?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뭐 7년 동안 대표적인 게 7년 동안 백신을 공짜로 뿌렸다는 것으로서 네. 굉장히 이타적 기업가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기업이라고 하는 영리 추구의 현장에서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사회를 생각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고 말하자면 기업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왔다는 것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역설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되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죠. 예. 그 이제 착한 것으로 포장이 네, 되어 착한 있는데 사실 아마 우리 채널에 의해서 조사를 쭉 해보거나 여러 사람을 초대해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7년 동안 백신을 무료로 뿌리는 과정 때문에 네. 우리나라 보안업계나 인터넷 IT 보안업계 자체가 초토화된 겁니다. 그 시장이 크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철수 본인도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다는 거죠. 인터넷 보안 시장의 발달 정도가 네. 인터넷 보안 산업의 발달 정도가 늦었다. 얼마나 늦었나? 7년 정도 늦었다. 그 7년 동안 뭐 했나? 자기는 공짜로 뿌린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 보안 시장이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공짜로 뿌렸기 때문에. 공짜로 뿌렸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이. 연구를 해서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안철수와 경쟁할 만한 또는 더 우수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안철수 연구소 때문에 시장 진입의 기회를 빼앗긴다든지 또는 안 원장이 그런 행동으로 정부위원회를 하고 포철 사회이사를 하고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납품을 독점한다든지 또는 기타 일반 대중제품은 무료로 뿌렸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아주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안철수 원장은 그걸 무료로 뿌리면서 뭐 먹고 사셨 원래 돈이 있었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무료로 파는 것도 있고 무료로 파는 것도 있죠. 예.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섞어서.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인터넷 보안업계 그 옛날에 같이 경쟁했던 분들은 그런 정언을 제기도 하죠.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경영이 무엇이고 기업가들의 개별적인 치열한 경쟁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나 사실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밀한 흐름을 잘 모르는 구계자들 또는 학생들은 백신을 공짜로 뿌렸다고 하더라. 참 잘했다. 다른 기업가 같으면 악착같이 돈 받을 텐데 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시장이나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일종의 시장 파괴 행동이거든요. 네. 그 자기는 어떻든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포철 사회이사를 하고 그것도 포철에도 자기 안철수 프로그램을 깔고 네. 그 국민은행 사회이사를 하면서 잠시 뭐 약간의 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거기도 깔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보안업체가 다 죽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엉뚱한 일이 전혀 다른 마치 이타적 행동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고. 예. 지금 시장 파괴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그 옆에는요. 합리적 시장주의자를 외치는 이현재 경제부 전 재경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부조리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글쎄요. 이현재 장관은 워낙 현역 시절에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분이고 또 지난 10년간의 정부에서 장관을 2번에 걸쳐서 하신 분이고 그래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논평할 입장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그분의 이번에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평할 수 있겠죠. 네. 그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논평하려면 좀 더 복잡한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야말로 전문적인 논평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분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좀 논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어떤 분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새누리에는 김종인 씨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안 캠프에는 이제 이현재 장관. 씨가 이제 마치 안 캠프의 안철수 본인의 여러 가지 지력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좀 받았는데 저도 그런 지적을 했고 마치 그것을 카바라도 하듯이 이제 이현재 장관을 이제 전면에 내세웠죠. 근데 저는 이현재 장관이나 김종인 전 수석이나 또는 그건 이상득 씨도 마찬가지고 최시중 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소위 우리 사회 원로가 되어야 할 분들이 현실 정치에 너무 개입하는 지금 어떤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원로가 현실 정치에 너무 개입. 예,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글쎄 저는 뭐 그게 왜 이런 현상이나 갑자기 심화되어서 나타나는가?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사회 전체가 고령화하고 있으니까 뭐 정치도 좀 고령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분들은 중재자로서나 또는 스승으로서 조금 한 발 비켜서 있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제 전부 전선에 배치되었죠. 그야말로 최일선에 나와서 자기 주군을 위한 마치 삼국지에 보는 무슨 책사들처럼 말하자면 작전을 짜주고 직접 가르쳐주고 직접 정책을 끌고 나가는 70대 사실 뭐 지금은 70대가 노인도 아닙니다만은 자연 나이로 따져도 노인은 아니고 건강하신 분들입니다만은 갑자기 이분들이 쭉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보기에 어느 분이 제일 좀 마음에 드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현재 장관. 다 저는 별로 별로입니까? 예, 네. 전직들의 처신 말하자면 선배로서의 처신으로서는 썩 좋은 모양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뒤스토리들을 듣게 되죠. 뭐 이런저런 네. 스토리들이 있어서 듣게 되는 얘기들이 뭐 자연스럽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 본인에게 확인 안 된 이상은 뭐 공개된 장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약간 노욕 같은 거랄까 또는 물론 이제 애국심 때문에 그렇겠죠. 각자의 네. 애국심이 다 있으니까. 그럼요. 다 애국심. 각자의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또는 이 사람을 도와서 뭔가 국정을 한번 올려놔 보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조작주의적인 생각이고 인치에 기반한 생각이고 비제도적 발상이며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 있죠. 네. 그 마치 어떤 라인업을 통해서 국정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비제도적이고 비법치적 발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명석이 장관을 몇 번씩 지내고 국회의원을 몇 번씩 한 분들이 아직도 저런 수준의 국정 인식을 가지고 계실까 하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전 굉장히 소위 시니어들이고 올드가이들이고 올드가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또는 뭐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분들인데 왜 저분들이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딜레마적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딜레마적 상황은 원로적 지식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인데요.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좀 노욕이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박 앵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요. 취직을 하면 자기가 하숙하다 하숙촌을 떠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거기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답답해요. 답답하죠. 또 거기서 대학교 아직 취직 못한 애들하고 맨날 같이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네. 후배들한테 가서 이런 말이 좀 못합니다만은 폼 잡고 네. 이제 대학촌을 못 떠나는 거죠. 네. 그걸 떠나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현상 자체가 갑자기 우리 정치가 차라리 그 본인이 깃발을 들고 예를 들어서 말을 달린다. 네. 출마를 한다.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누군가의 뒤에서 또는 누군가의 아래에서 또는 누군가의 배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느낌으로 네. 내가 얘를 한번 물건을 만들어 보겠다. 네. 뭐 이런 발상이라면 이거는 좀 위험하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전 얘기를 드려주고 싶어요.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취직했으면 하숙집 떠나라. 떠나야 되는데 네.
취직했으면 하숙집 떠나. 예. 계속 대학교를 하숙집 떠나요. 주변에서 폼 재고 있지 말고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대학생들 예. 앞에서. 근데 그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조의 정관예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관료들의 정관예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 시니어들의 말하자면 처신 이런 문제도 이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만 욕먹죠. 예. 사실은 본인들이 좀 어떤 자기의 상상력 네. 그런 것으로 조금씩은 이제 그런 문화도 쌓일 때가 됐죠. 네. 그런 문화도 쌓여서 예를 들어서 고관대작의 전직들이 말하자면 일선을 물러났을 때 어떤 처신을 할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전체의 어떤 모랄이라고 할까 네. 행동 준칙 같은 것이 이제는 좀 생길 때가 됐는데 네. 아마 그 막바지 같죠. 그 70 초반에 이 올드 가이들이 이제 일제히 탁 전진 배치가 되고 있어요. 오늘 실장님 대단히 용기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도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제 지혜가 있고 네. 또 여러 이제 고관대작을 많이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몸에 체화된 이제 그걸 우리가 tacit knowledge,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그런 암묵적 지식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직접 뭔가 인볼브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네. 좋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하자면 병풍을 사회 전체의 병풍일 때 우리가 나중에 어려울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정치일선에 이렇게 다가서 계시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질문을 그분들에게 던질 때 당파성이 우선 걸리잖아요. 네. 저분에게 질문할 수도 없고 이분에게 질문할 수도 없고 질문할 분들이 없어지죠.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해야죠. 저는 전혀 뭐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실은 답할 만한 전혀 노하우나 지적 역량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단일화도 넘어야 될 산이고요. 또 오늘 사실 질문이 한 20개 됐는데 뭐 한두 개 하다가 지금 끝나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선 정국 결과 단일화 같은 경우 잘 될 건지. 단일화 문제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 저는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가 느낀 안철수의 캐릭터 그게 이제 평생 기자를 해왔고 직접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글을 읽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 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느껴지죠. 네.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대목을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안철수라는 분의 성격으로 보면 아마 일정 단계를 지나가면 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좌편향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08년도 리만 사건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원인입니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소위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이 지금 우리 하우스푸어 정책 가지고 정부가 또는 일부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것도 포퓰리스트 정책이죠. 네. 9억이 넘는 집을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오르면 자기 이익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예산으로 부실을 지원해 준다. 이건 넌센스인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서프라임 붕괴 위기가 터지고 세계 전부가 통화의 어떤 퇴화, 타락 이런 현상 때문에 위기가 닥쳤는데 놀랍게도 그 위기가 마치 자본주의의 위기이거나 시장경제의 위기이거나 자유의 위기인 것처럼 정치의 필드에서 바꾸어서 선전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서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소위 좌편향 깃발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성공하건 간에 박근혜 후보가 되거나 문재인 후보가 되거나 안철수 후보가 되거나 또는 뭐 단일화가 되어서 어떻게 되건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건 간에
소위 좌편향적 정책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점이 좀 걱정되고 그래서 네. 이제 아니, 예. 예,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책도 쓰게 되고 그렇게 네. 된 것인데요. 네. 뭐 그런 네, 스토리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언론이 그래도 조금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오늘 안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문재인 후보 얘기 한번 해주시고 또 박근혜 후보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개인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요. 우리 실장님이 본, 선배님이 본 모르고 경제민주화도 한번 하고요. 뭐 경제민주화 이런 문제에 여기 대해서 질문 뭐 또 보수 재집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캐도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건 우리 박영크 아주 잘하기 때문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만일에 그게 경제 문제라면 사실은 우리가 정치 바람에 잊어먹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이라면 저는 사실은 더 기분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로. 각 캠프의 경제. 예. 네.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럼 허락하신 걸로. 네, 윤호하신 걸로 알고 제가 여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집안에서 부모의 행동이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이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나라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